네,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짚어보는 금요일 문화 공감 시간입니다. 윤성은 문화평론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셨습니까? 오늘도 영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제가 네. 어제 이 얘기하려고 심야로 또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 네, 정말 모범적인 학생 같은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열심히 보고 오는데 네. 서치가 지금 네, 한국 영화들 다 제치고 아주 대단한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계 배우가 나와서 왠지 한국 영화처럼 느껴지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예.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100만 요. 돌파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이제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스릴러로서는 이제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줬는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보고 오셨으니까. 저는 뭐 이 네. 영화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올해 영화라고 저는 스스로 그 꼽고 정도로.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 영화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이 영화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실 이제 감독도 그런 말을 했지만 뭐 10년 전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죠. 예.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상에서 그 녹화된 예.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상 이 작품의 지금 실제 배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카메라에 담겨진 모습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 보면서 그 공포 영화의 한 지리를 우리가 이제 파운드 푸티지라 그래서 이렇게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든가 예. 뭐 최근에 한국 영화 뭐 곤지암 같은 영화 보면은 이렇게 필름 담아가지고 그 필름 버려진 필름을 주워서 이제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공포 영화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작품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담겨진 모습들, 뭐 페이스타임이라든가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연락처라든가 뭐 지도라든가 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예. 뭔가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정말 새로운 영화들이.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SNS 내용들이 많은데 네. 좀 어르신들이 보기에 그럼 불편하진 않나요? 사실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봤을 때 바로 옆에 한 60대로 보이는 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아마 그 옆에는 이제 아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했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 광경을 봤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기능들이 지금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구나. 뭔가 이제 수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네. 준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보면 뭐 네. 아주 재밌을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지금 이 서치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니까 이 네. 주인공 배우가 사실 우리 한국말을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네. 이렇게 인사를 또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존 조라는 그 주인공 배우가 다른 영화를 제가 봤을 때 한국말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연습한 것 같은 예. 네, 그런 이제 대사를 들었었는데, 네, 또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한국 관객들에게 이제 인사를 방금 보신 것처럼 남겼습니다. 6살 때 미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마 우리말을 정확하게는 모를 텐데 네, 아마 정성이 대단하네요. 평소에 거의 쓰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타도 하나도 없어서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올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작품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이게 네. 또 흥행 돌풍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월 15일 날 이제 북미에서 개봉해서 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계 미국인인 존추 감독이 만들었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양자경 씨가 또 여기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아시아계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 작품들이 또 이렇게 박스오피스 1위까지 이제 차지할 정도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썰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작품이 사실 아시안 아메리칸 무비냐라고 네. 했을 때 굳이 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그냥 하나의 뭐 이민자의 생활을 보여준다. 뭐 독특한 뭐 한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계의 사람들의 그 이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도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그냥 다양한 인종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해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나오는 저 영화가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가 아니라 미국 영화라는 얘기죠. 배우만 아시아계. 예, 자본으로 치자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합작 영화라고도 뭐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국적을 나눌 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아시아계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작품이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보통 아시아계 배우들이 뭐 사실 예전에 보면 아주 작은 단역이나 아니면 조연 네. 아니면 뭐 성룡 같은 성룡도 지금은 무술하는, 대배우가 예. 됐지만 네. 무술하고 싸움 잘하고 막 이소룡 막 이런 느낌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위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선입견이랄까요? 뭐 무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이제 특징지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흑인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했었던 그런 역할들 예. 있지 않습니까? 조연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악당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아시아인들이 좀 맡아왔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어떤 편견이 많이 사라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실제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더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이제 그렇죠.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고 또 이제 이민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에 이제 각종 각계 뭐 정치, 사회, 문화계에서 다 잘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부 아시아계 배우들인데 또 이 영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가수 에릭남 씨 있잖아요. 아, 네. 에릭남 씨가 이 영화를 응원을 하려고 극장 어. 한 권 전체 표를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네. 그때 그 시간에 보고 싶었던 사람 그러면 어떡하나? 한 권만 샀으니까요. 네. 그렇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영화제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네. 레지스탕스 영화제 이게 저항 네. 영화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내년이죠. 예.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00주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함께한 영화제인데요. 어저께 개막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예.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신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예. 이종찬 위원장 나와서 또 축사도 하고 했는데요. 레지스탕스 필름 어워드라고 해서 이제 올해 처음 열리는 건데 계속 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뭐 이준익 감독이라든가 예. 김지훈 감독, 최동훈 감독 등 이제 그 일제 유명하신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만들었었죠. 뭐 박열, 뭐 밀정 암살 같은 예.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감독들이 상을 받기도 했고 거기 출연했던 배우인 이재훈 씨와 또 최희서 씨가 예. 함께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이게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종로구면 저희 근처거든요. 네, 서울극장에서. 예, 상영되는 영화가 모두 무료라고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영화 표값도 많이 좀 비싸졌는데 식민지 해방 관련 영화 18편이 상영이 되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어저께 사실 그 개막작으로 상영된 알제리 전투라는 작품은 1966년 작품인데 참 그 레지스탕스 영화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1954년부터 62년까지 예. 9년간 그 프랑스 식민 통치에 대항한 그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의 무장 독립 투쟁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예. 이런 이제 종류의 작품들이 많이 상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작품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진링의 13소녀라고 13소녀요? 13소녀. 네, 13살 13소녀라고 인가요? 네, 그 네, 13살 정도의 그 소녀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37년에서 38년에 있었던 그 중국에서 난징 대학살이 대학살, 있었죠. 예, 그 시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감독이 장이모우 감독이에요. 우리에게도 예.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감독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도 여기에 또 출연을 배트맨으로 잘 알려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중국 대침략 시기에 이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투쟁, 그 항쟁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틀 뒤면 9월 9일인데 네. 북한 정권 수립일이라는 뉴스를 저희가 늘 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네.
고양이의 날, 한국 고양이의 날이다 이런 얘기 저는 몰랐습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거 물론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날은 아닙니다. 예. 네, 그렇지만 9월 9일 한국 고양이 날인데 세계 고양이의 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한국 고양이의 날이 지정된 것은 그만큼 또 한국인들이 고양이를 많이 사랑해 준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벌써 10주년이 됐는데요. 2009년에 길고양이 전문가인 고경원 씨가 예. 이 날을 이제 그 올해 구할 구 이렇게 구자를 써서 구할 구자. 네, 좀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함께 살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 고경원 씨가 또 그 고양이 전문 출판사를 만들어서 네. 그 희끈의 집이라는 또 예. 인스타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고양이 책을 만들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시들이 열리는데 고양이 내 삶의 마법이라는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고양이 날을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고양이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양이를 또 키웠어서 네. 워낙 관심이 많고 좋아하긴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출판되는 책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기가 정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보다는 이제 네. 우리가 반려견을 많이 키웠었는데 개보다는 고양이들이 좀 독립적이고 이제 혼자 놔둬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이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에서요. 네,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네, 가정 네. 인구보다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고양이도 다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많이 놀아줘야 되는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치대는 고양이도 있지만 어쨌든 그 1인 가구가 키우기에 이제 매일 산책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개보다는 조금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요즘 그 SNS 이제 뭐 스타 고양이를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양이 날을 맞이해서 또 그 야마다 무라사키라고 일본의 그 만화 작가인데요. 그가 30년 전에 그린 그 고양이 책의 어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지금 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성질 나쁜 고양이라는 책인데요. 성질이 이제 많이 나쁜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여성으로서 어떤 자신이 느꼈던 그런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을 고양이를 빌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책이고요. 지금 뭐 극장가에는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양이 에세이들이 또 출간돼서 서점가예요. 네, 서점가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양이와 할아버지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네. 이걸 굉장히 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고양이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네. 잘 빠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은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